단호하게 말하겠다. 가격이 비싸니까 좋은 베개일 거야. 이런 고정관념과 기대를 버려라. 끊임없이 새 베개를 사지 말라. 정말로 자신의 몸에 맞도록 베개를 조절하자. 쾌면과 숙면은 베개혁명에서부터 시작된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기적을 일으키는 베개의 힘, 야마다 쇼오리가 쓰고 평단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어떤 베개를 쓰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쓰고 있는 베개가 만족스러우신가요? 저자는 부적절한 베개를 사용하면 부적절한 자세로 잠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면 장애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오랜 경험과 연구의 결실입니다. 저자는 수많은 환자와 상담을 통해 그 노하우를 이 책에 싣고 있습니다. 질 좋은 수면이야말로 만병의 근원을 제거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 지름길에 베개가 있습니다. 저자 소개, 야마다 쇼오리. 저자는 1988년 도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나루세 정형외과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일본 최초로 베개 외래를 개설한다. 각종 증상으로 고민하는 환자와 매일 진지하게 마주하면서 깊이 있는 진찰로 신뢰를 얻고 있다. 직원과 힘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환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병설의 야마다 쇼리 연구소에서는 주문 제작하는 정형외과 베개를 판매하는데 이 베개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수만 명이 넘는다. 책의 큰 목차, 챕터 1, 이 증상은 베개 불면일까? 챕터 2, 이것이 베개 건강법이다. 챕터 3, 스트레스 수면이 만병의 근원. 챕터 4,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베개 만드는 방법. 챕터 5, 베개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제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개 하나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한밤중에 눈이 자주 떠진다. 충분히 잤는데도 다음날 일어나기가 어렵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다. 수면은 몸과 머리가 휴식을 취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수면 시간에 몸과 머리가 제대로 쉬지 못하면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을 누구나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럼 당신은 이런 불쾌 증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마사지샵에 자주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여러 가지 구매해 복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각자 자신에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불쾌 증상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 모두가 대증요법적인 치료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불쾌 증상을 해결하는 근본 치료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면과 관련된 많은 불쾌 증상의 원인은 베개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놀랄지도 모르겠다. 흔히들 베개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잔다라고 말한다. 이는 익숙한 베개가 제일이다. 취향에 맞는 베개를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불과 매트리스 이상으로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베개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때의 자세이다. 두 발로 직립보행하는 인간은 낮 동안에는 머리를 세우고 있는데 이런 기본 자세는 머리의 전체 중량이 목으로 쏠리기 때문에 목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밤에는 몸을 눕혀서 목이 머리의 중량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깊은 수면을 취해야 머리도 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 장애를 앓고 있으며 나른하고 몸이 무거운 증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한마디로 수면 자세가 좋지 못해 만성적으로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베개를 사용하면 부적절한 자세로 잠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나는 이를 베개 불면이라고 부른다.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자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취침 시와 기상 시에 무언가 불쾌 증상이 있다면 베개 불면일 가능성이 크다. 고작 베개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몸과 머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잠을 자기는커녕 베개 하나로 인해 밤새도록 몸과 머리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베개는 잘 때 머리를 올려놓는 것에 불과한 침구가 아니다. 베개를 바꾸는 즉시 스르륵 잠들고 푹 자고 산뜻하게 눈을 떠 일상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다.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5mm. 베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베개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세상에는 실로 다양한 종류의 베개가 있다. 최근에는 베개 전문점까지 유행하고 있지만 종류가 너무 많아도 혼란스러운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래서 새로운 베개를 사서 시험해보고 맞지 않으면 다른 베개를 사서 시험해보는 것을 반복하는 베개 난민도 늘고 있다. 내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50개 이상의 베개를 써봤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 베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단단함일까? 소재일까? 높이일까? 모두 중요하지만 정형외과 의사로서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높이이다. 직립보행하는 인간의 목은 항상 머리 무게를 지탱해야 한다. 목뼈 주변에는 항중력근이라는 근육이 있다. 중력과 싸우는 근육이란 실로 직설적인 명칭 그대로 이 근육은 목뼈와 협력하며 머리를 지탱한다. 그리고 머리 무게에서 유일하게 해방되는 때는 누웠을 때이다. 그러므로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잘 때 목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목에 부담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는 모두 베개의 높이에 달렸다. 베개가 조금만 높거나 조금만 낮아도 목은 안 좋은 각도로 꺾여서 부담을 느끼게 된다. 목의 각도는 척추에도 영향을 준다. 높이가 맞지 않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은 온몸으로 불량한 자세를 취하고 몇 시간씩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야 머리를 지탱했던 피로가 풀릴 리가 없다.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어깨 결림과 요통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기만 한다. 또한 목의 부자연스러운 각도는 손발의 신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가 현관 매트로 베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때 5mm 단위로 베개 높이를 조절한다. 한 손에 작은 자를 들고 베개 높이를 조절하는 모습이 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 5mm가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 베개가 도넛처럼 움푹 꺼져 있다면 몸에는 독이다. 지금 사용하는 베개는 잠을 잘 때 당신의 목이 자연스러운 각도를 이루도록 도와주는가? 밤새 자연스럽게 수면 자세를 바꾸고 있는가?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자칫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베개가 목에 부담을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베개를 계속 사용해도 좋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하겠다. 먼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가 도넛 모양으로 움푹 꺼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꺼져 있다면 머리가 베개에 푹 들어가서
목이 부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은 지나치게 부드러운 베개가 목에 훨씬 많은 부담을 준다. 다음으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가 비뚤어져 있지는 않은지, 베개를 안 베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한다. 이는 도넛 모양일 때보다 베개가 훨씬 부적합하다는 표시이다. 분명히 베개를 제대로 베고 잤는데 아침에 베개가 비뚤어져 있다는 것은 수면 중에 격투기를 했다는 증거이다. 편안하지 않은 베개를 베고 수면 중에 반드시 필요한 수면 자세로 바꾸기를 열심히 했다는 표시이다. 베개를 베지도 않았다면 베개가 불편해서 내던져 버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베개의 낮은 부분을 베고 잤다면 베개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 어깨 결림, 목의 통증, 요통 40견, 50견. 베개가 목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면 수면 자세가 교정되어 어깨 결림, 목의 통증, 요통은 바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 40견이나 50견이라고 부르는 증상은 대부분 어깨 관절의 변화에서 비롯되기보다는 목과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한다. 이 증상도 베개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날 갑자기 팔을 위로 올리기가 힘들어서 정형외과를 방문한다. 의사에게 대단치 않다는 듯 50견이네요 라는 말을 듣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면 어쩔 수가 없겠네요 라며 포기한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 베개를 바꾸고 팔이 잘 올라가요 라고 말한 환자를 나는 많이 봤다. 그 밖에 추간판 탈출증 및 뼈의 변형에 따른 통증도 예외가 아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베개만으로 치료되는 걸 기대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통증이 줄어서 일상생활을 더욱 편하게 보내는 것은 가능해진다. 손발의 저림과 통증. 손발이 저리고 아픈 것도 베개가 원인일 수 있다. 물건을 힘주어 세게 잡을 수가 없고 잘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떨어뜨리는 증상이라고 자가진단을 하기 쉽다. 실은 힘줄인 건초가 손상됐을 때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손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건초염, 즉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근육을 움직일 때 또는 특정 동작이나 자세를 취할 때만 통증이 느껴지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지속해서 그 부위가 욱신거리거나 뻐근하게 아픈가? 후자라면 저린 증상과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상위에 위치한 목신경에 통증의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베개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다. 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반 이상의 환자가 두통이 있다고 대답했다. 베개 불면과 두통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다만 주의할 점은 두통은 지주막하 출혈이나 뇌종양과 같이 생사와 관계되는 긴급한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통증이 평소와 다르거나 참기 힘들 정도로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한 편두통은 머리 한쪽이 쑥쑥 쑤시고 때로는 구토를 동반한다. 만성 두통으로 고민하는 사람 대부분은 편두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편두통이 발생하는 빈도는 20% 정도로 정말로 편두통인 경우는 적다. 물론 두통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금물이지만 지주막하 출혈, 뇌종양, 편두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적은 것도 사실이다. 현기증. 현기증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빈혈도 아닌데 부유감, 즉 몸이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동반하는 현기증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목신경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건 회전하는 느낌이 드는 현기증과는 다르다. 환자 중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이상 없음 진단을 받은 후 베개를 바꾸고 나서 바로 두통이 나은 환자도 많다. 수면 무호흡 증후군.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코골이를 동반하는 증상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위험하다. 수면 무호흡이란 말 그대로 수면 중에 반복적으로 호흡이 정지하는 증상이다. 10초 이상 호흡을 하지 않으면 뇌가 위험 신호를 발신하여 다시 숨을 쉬게 된다. 이때 호흡을 멈추고 있었던 만큼 거칠게 숨을 들이쉬기 때문에 컥컥 하는 소리가 나게 된다. 흔히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비만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다. 비만으로 목 주변의 지방이 두꺼워지면 수면 중에 근육이 이완됐을 때 압박으로 기도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초기 비만이라면 생활 습관을 고치고 체중을 감량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그렇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이 계속 지속되면 낮에 갑자기 극심한 졸음이 밀려와서 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다. 반면 베개를 조절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원래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는 옆으로 누워서 자면 무호흡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환자에게 옆으로 누워서 잘 때는 물론 바로 누워서 잘 때도 베개 높이를 조절했더니 힘들이지 않고 수면 자세를 바꾸게 되었다. 그런 후 바로 누워서 자도 무호흡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손발 저림 및 어깨 결림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베개를 조절하고 이 증상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베개를 조절해서 수면 중에 몸이 받던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치료를 포기했던 만성적인 증상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완전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일지라도 만성적인 증상이 전보다는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건강의 비결은 목에 있다. 베개가 불면증과 신체적 불편 증상의 원인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맞지 않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서 목을 지나는 신경이 압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목 주변의 근육이 긴장하고 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혈관이 압박을 받게 된다. 직접 신경을 압박하지는 않지만 적절하지 않은 베개로 목신경이 손상되어지는 것이다. 목은 뇌와 동체를 잇는 연결부로 전신을 관장하는 주요 신경이 집중된 곳이다. 팔다리의 뼈가 부러져도 죽지 않지만 목뼈가 부러지면 죽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 연약한 부분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어깨 결림, 요통, 두통, 손발 저림, 오십견 등의 증상도 목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 아주 많다. 그럼 우리 몸에서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목을 살펴보자. 목뼈란 총 24개로 이루어진 척추뼈 가운데 머리와 동체를 잇는 7개의 뼈를 지칭한다. 목뼈와 허리뼈는 척추의 일부로 위에서부터 7개가 목뼈, 그러니까 경추라고 한다. 그 다음에 12개가 흉추, 또 그 다음에 5개가 요추이다. 이를 모두 합쳐서 척추라고 부른다. 척추뼈 속에는 척추신경이라는 신경 다발이 지난다. 척추신경은 전신활동의 핵심이 되는 신경이다. 중요한 이 신경을 보호하는 것이 추골이다. 다발을 이루는 척추신경이 갈려져 나와서 경신경이 된다. 목뼈와 목뼈 사이의 틈새를 지나 머리와 목, 어깨와 팔로 이어진다. 제1부터 제8까지의 경신경이 좌우로 가늘고 길게 뻗어나와서 전신의 동작과 감각을 관장한다. 따라서 엄지손가락을 관장하는 제6경신경이 손상되면 엄지손가락에 통증과 마비가 발생하고
두부를 관장하는 제2경신경이 손상되면 두통이 나타나는 것이다. 국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어깨 결림도 사실은 어깨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견갑골 주변을 관장하는 제3경신경과 제4경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어깨 결림은 엄밀하게 말해서 목 결림이다. 흔히 오십견으로 진단되는 증상은 사실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목신경의 장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다르더라도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목이 원인인 경우가 아주 많다. 나아가 머리가 무겁다, 짜증난다, 금방 피로하다 하고 호소하는 증상도 근본 원인이 목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목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몸 전체가 건강해진다. 몸에 맞는 베개와 가격은 비례하지 않는다. 베개를 구매해 테스트해보는 베개 난민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베개를 산 적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베개 불면의 존재를 모르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베개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끊임없이 베개를 구매하는 현실도 안타깝다. 베개와 건강의 연관관계를 깨닫고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베개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수십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베개를 구매한다면 더욱 그렇다. 현대병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 산업은 호황이다. 베개 전문점에 가면 베개 전문가가 뭔가 복잡한 측정 기구를 이용하여 산출한 수치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소재와 형태의 베개를 추천해준다. 일부가 툭 튀어나와 있는 베개, 움푹 들어간 베개, 울퉁불퉁하게 만든 베개, 앞쪽은 사각이고 뒤쪽은 원형인 기묘한 형태의 베개 등 선택한 베개 속에 원하는 소재를 넣어주는 가게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시도할 수 있는 형태와 소재의 조합은 무한히 늘어난다. 언제부터 베개가 이렇게 복잡한 물건이 되었을까? 정말로 몸에 맞는 베개, 정말로 건강에 기여하는 베개를 생각할 때 결론은 지극히 단순하다는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겠다. 가격이 비싸니까 좋은 베개일 거야. 이 베개는 틀림없이 편할 거야. 라는 고정관념과 기대를 버려라. 그리고 베개가 맞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새 베개를 사지 말고 왜 맞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맞을지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자신의 몸에 맞도록 베개를 조절하자. 진정한 건강으로 이어지는 쾌변과 숙면은 이러한 의식혁명에서부터 시작된다. 지금부터는 저자가 말하는 좋은 베개의 형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듣고만 계실 확률이 높은데요. 지금부터는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저자가 권하는 베개의 형태를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권하는 베개의 이름은 현관 매트 베개입니다. 현관 매트 베개를 만드는 방법. 먼저 준비물입니다. 1. 현관 매트 1장. 현관 매트는 안감이 있는 튼튼한 것으로 고른다. 크기는 가로 80에서 90cm, 세로 50cm 정도로 하고 직물의 털은 짧은 것이 좋다. 사이즈가 이 정도는 되어야 좌우로 움직이면서 자세를 바꿔도 머리가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2. 목욕타올이나 스포츠타올. 목욕타올은 접었을 때 현관 매트보다 작아져서는 안 된다. 여름에 사용하는 커다란 것으로 선택한다. 또한 털이 긴 타월은 푹신해서 머리가 베개 안으로 들어가므로 손으로 표면을 만졌을 때 만진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짧은 것이 좋다. 현관 매트 베개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관 매트를 Z자 모양으로 3단 접기 한다. 2. 목욕타올은 세로로 반을 접고 가로로 반을 접은 후
현관 매트와 마찬가지로 Z자 모양으로 3단 접기한다. 3. 1과 2를 겹친다. 이때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목욕 타올은 한 장씩 펼칠 수 있는 쪽을 목 쪽으로, 접힌 쪽을 정수리 쪽으로 가도록 한다. 또 목과 닿는 가장자리가 직각이 되도록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각을 잡는다. 마지막으로 위쪽 부분이 평평해지도록 손으로 정돈하면 준비 완료. 다음은 현관 매트 베개의 조절 방법입니다. 1. 평소에 사용하는 침구 위에 현관 매트 베개를 올려놓고 먼저 옆으로 누워서 베개를 벤다. 양팔은 가슴 앞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시킨다. 이 상태에서 머리, 턱, 가슴까지의 라인을 체크한다. 일자로 쭉 펴졌다면 오케이. 머리가 올라갔다면 베개가 높은 것이므로 목욕 타올을 한 장씩 펼치면서 머리가 일자가 되는 높이를 찾는다. 머리가 내려갔다면 베개가 낮은 것이다. 이때는 예비로 준비했던 스포츠 타월을 한 장, 두 장씩 겹쳐가면서 높이를 조금씩 조절한다. 지금까지 야마다 시오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베개의 힘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자가 주장하는 베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이 되셨을까요? 저는 베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 일자목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일자목과 목디스크로 통증을 알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옵니다. 목 통증은 허리 통증과 다르게 누워도 엎드려도 옆으로 누워도 통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2~3배가 넘는 진통제를 먹으면서 통증을 견뎠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한의원 등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두 치료를 받을 때만 잠시 나아질 뿐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 통증을 잡은 것은 모 회사의 목 견인기와 운동, 즉 목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목 견인기를 퀵서비스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놀랍게도 목 견인기는 드라마틱한 통증 감소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목 통증으로 고생한 후 베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자목 개선을 위해서 지금은 경추 베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베개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저자의 현관 매트 베개를 시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의 경추 베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저자의 현관 매트 베개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자의 베개가 만병통치약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베개의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 해답은 자신만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굿잠 하시길 빕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